국가의 품격은 거대한 국력이나 번쩍이는 수치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민이 웃고 마음을 놓고 저마다의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국가는 제 모습을 갖춘다. 따라서 지도자의 기호는 본질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이 무엇을 좋아하거나 즐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로 인해 국민이 편안해지는가, 사회가 화합하는가, 경제가 안정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세 가지는 국가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축이며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나라의 기류는 즉시 불안해진다. 옛 성인들은 권력의 자리가 향락과 친해지는 순간 국가는 병들기 시작한다고 보았다. 양나라 왕이 노군에게 술을 권했을 때 노군이 전한 고사는 정치의 뿌리를 꿰뚫는 맑은 통찰이었다. 우임금이 훌륭한 술맛을 느끼고도 그것을 멀리한 것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쉽게 마음을 흐리고 지도자의 혼을 가볍게 만드는지 알았다. 한 잔의 술은 작지만 그 술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면 지도자의 눈은 흐려지고 흐려진 눈은 결국 나라의 기둥을 약하게 만든다. 제환공이 진미를 맛보고도 몸서리치듯 경계한 이유, 진문공이 절세의 미인을 손에 넣고도 사흘 만에 돌려보낸 이유 역시 같다. 맛과 색은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고 감각은 이성을 흐린다. 감각이 흐리면 권력은 자신 안에 갇히고 자신 안에 갇힌 권력은 사회를 둘러보지 못한다. 그때 나라의 균형이 무너진다. 술 하나, 음식 하나, 여색 하나라도 군주의 마음을 흔든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기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균열이 된다. 정치는 절제에서 시작되고 사회는 신뢰 위에서 자라며 경제는 균형에서 유지된다. 지도자가 욕망에 흔들리면 절제는 사라지고 절제가 사라지면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경제는 음지로 추락한다. 그때 국가는 지도자 한 사람의 취향 때문에 거대한 혼란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보다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자신의 기호를 모르는 지도자는 흔들리고 자신을 흔드는 기제를 모르는 지도자는 결코 국정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 친구가 나를 눈멀게 한다면 그 친구를 멀리해야 하고 화려함이 나를 흐트러뜨린다면 그 화려함을 끊어내야 한다. 권세에 줄 서는 이들이 몰려들면 원칙으로 그들을 막아야 하며 말재주 좋은 이들이 화합을 깨트리면 직언하는 이를 곁에 두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도리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초 철학이다. 지도자가 흔들릴수록 사회는 불안해지고 공직자는 눈치를 보며 소신을 잃고 경제는 탐욕의 소나기에서 길을 잃는다. 대통령이 정당의 사람이 아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당은 이해로 움직이지만 국가는 전체의 생으로 움직인다. 대통령이 바르지 않으면 국민이 울어야 하고 대통령이 흐리면 편법이 제도 속으로 스며든다. 지도자의 도덕이 무너지면 공직자의 양심은 침묵하고 공직자의 양심이 침묵하면 국민의 삶은 위험해진다. 이것이 정치의 물리 법칙이자 역사가 반복해 증명해온 냉정한 진실이다. 국가가 가장 건강한 순간은 국민이 정치의 존재를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다. 대통령이 누구인지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정치가 조용하고 공직자가 제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흘러갈 때 그때 비로소 국가는 안정이라는 단단한 숨을 품는다. 정치가 바르고 공직자가 소신을 지키며 국민이 쏠림 없이 제 목소리를 잃지 않을 때 그 나라는 사람들의 일상이 국가의 품격을 증명하는 위대한 장소가 된다. 나라가 바르게 움직이는 척도는 국민이 바른 정치인을 분별할 때이며 바른 정치인이 소신을 지킬 때 법은 국민을 지킨다. 공직자의 올곧음이 불이익이 되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비로소 문명국이다. 이재은 생각.